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위에 강한 다육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송록철화입니다. 송록철화 같은 경우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여름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매니아 분들이라 그러면 한 번쯤은 키워봤을 법한 그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송록철화 같은 경우는 잎 모양이 이 다른 다육이에 비해 화려한 면은 없습니다. 그러나 만졌을 때 그 부드러운 느낌, 통통한 느낌이 참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성장할 때 향기가 좀 납니다. 이 소향 향기가 좀 나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고요. 이 송록철화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느린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서서히 오랜 시간 스트레스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송록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천천히 물을 성장하는 시기라 그래도 물을 10일에 한 번씩 줄 정도로 이 물을 크게 좋아하는 품종은 아니고요. 물이 부족하면 바로 표현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송록철화는 이 물이 부족하면 잎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거리고요. 성장을 할 때는 잎이 성장을 하면서 잎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. 떨어진다 그래서 이 다육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잎이 너무 잎 크기가 커지면서 힘없는 잎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송록철화 같은 경우는 키우다 보면 이렇게 줄기 부분에 공중뿌리가 나는데요. 이 공중뿌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고요. 이 나는 대로 제거를 해 주시면 되는데 꼭 굳이 뭐 제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면 그때그때 제거를 하면 됩니다. 이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. 분갈이 할 때는 기존 뿌리를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이 송록철화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, 이 뿌리를 건드리는 게 무서운 분들 같은 경우는 고사되고 있는 줄기가 손으로 만졌을 때 으스러지는 뿌리 정도만 제거를 해준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겨울에도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고요. 특히 여름에 강하기 때문에 거리대나 베란다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품종은 뭐냐면 지금 저 뒤쪽에 있는데요. 이 원종 복랑금이라는 품종입니다. 이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도 워낙 성장을 아주 잘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거의 다 하나쯤은 키우고 있을 법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또 많이 찾지는 않는데요. 그렇다고 이 친구가 못나서 안 찾는 게 아니라 워낙 번식이 쉽고 워낙 키우기가 좋은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농장에서도 크게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요즘은 또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요. 지금 안쪽에 보시면 빼곡하게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워낙 성장이 빠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아까 송록철화와 다르게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잎이 키우다 보면 잎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분갈이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분갈이 시기를 좀 놓치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이 친구를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올군 부분이 나오면 다 여름에 약해 가지고 무너지는데,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지만 이 원종복랑금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고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원종복랑금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. 예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정도 크기였으면 1000만원 이상까지 갔었던 그런 품종이지만 요즘은 이런 줄기 하나에도 5,000원에서 만원 사이면 예쁜 수영을 가진 그런 품종을 구입을 할 수 있고요. 지금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 지금 이 사이즈가 처음에는 성인 주먹만한 크기였는데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2년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거의 중대품 이상으로 성장을 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원종복랑금은 분갈이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. 이 줄기만 살아남으면 언제든지 자구가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 꽃대가 이 생장점에서 나옵니다.
생장점에서 나올 때 빠르게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새로운 새순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꽃대를 너무 늦게 잘라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원종복랑금 참 재밌는 다육이고 번식이 아주 잘 되는 다육이, 뜨거운 여름에도 건강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, 특히 베란다에서도 잘 크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을 힘들어하지만 이 원종복랑금은 뜨거운 여름도 아주 잘 성장하는 그런 품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품종은 뭐냐면 두들레아입니다. 이 두들레아 파키피덤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파키피덤 또한 여름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반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, 이 두들레아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여름을 또 잘 이겨내는, 아마 우리나라 여름을 아마 가장 적응을 잘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요즘은 실생으로 국내에서 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생산된 그런 파키피덤이 많은데, 우리 그런 수입 들어온 파키피덤보다는 이렇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파키피덤 같은 경우가 더 여름을 잘 버팁니다. 그리고 분지도 더 잘하는데, 단 이 키우다 보면 이 수입종과 이 국내에서 발화를 통해서 이 키운 그 파키피덤의 얼굴이 약간은 다르지만, 그렇게 일반 분들이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싼 파키피덤보다는 국내에서 파종 또는 실생으로 태어난 그런 파키피덤을 골라가지고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 파키피덤은 두들레하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. 뿌리가 수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, 수면기에 들어가는 그런 잎들 지금 보시면 물을 지난주에 줬는데도 이렇게 말라가고죠. 잎끝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단피 들어가면서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과도한 물을 주기보다는 살짝 뿌리가 고사되는 것만 막을 정도의 양, 아마 저기 물조리개 있죠, 작은 물조리개 반 정도 담아 가지고 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는데, 8월만큼은 단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 파키피덤은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렇다고 뭐 수면기에 들어가는 다육이한테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그만큼 힘들어하겠죠. 성장하는 시기는 봄, 가을, 겨울이고요. 겨울에 뽀얀 백분이 묻어나면서 화려한 얼굴을 보여주는, 이 파키피덤의 제대로 된 얼굴은 붉은빛으로 단풍이 들어갈 정도로 화려합니다.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붉게 물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잡초들이 날라와서 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잡초들은 수시로 뽑아 가지고 다육식물 뿌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. 이 파키피덤은 이 6월 중순 이후부터 물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8월에 물을 주지 않고, 분갈이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한데,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 꼭 기존에 있는 뿌리를 거의 다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뿌리 제거를 한 후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두들레아는 기존 뿌리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수입 들어온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흙에 심어주고 자를 잡으면 폭풍 성장을 하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하실 텐데, 그 이유와 비슷합니다. 이 두들레아는 꼭 기존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나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폭풍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네 번째 품종은 뭐냐면 이 라우린제입니다. 이 라우린제 철화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철화를 키워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라우린제 철화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. 이 라우린제 철화 같은 경우도 깍지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풍성하게 오랜 시간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특히 여름에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을 힘들어하는 그런 다육이가 여름에 여름을 힘들어하는 다육이에 질린 분들이라 그러면 이 라우린제 철화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라우린제 철화는 아주 강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재밌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런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라우린제 철화를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가격적인 부분이 참 고가의 다육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워낙 비싼 다육이기도 하고
소품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눈에 또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미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쁘다 생각하면 몇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러나 키우기가 아주 재밌고 나중에 분양하기도 쉬운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철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